자,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해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여러 부처 장관들이 여의도로 향하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개각과 관련해서 여러 신문이 어떤 신문은 오늘 단독 보도를 하면서 보도도 했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총선 차출을 하게 되는 또 본인이 출마하는 장관들 때문에 공백이 생기고 원희룡 장관은 뭐 당연히 출마 얘기를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울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뭐 야구에서 나온 용어인데 원포인트 개각도 고려 중이다. 그러니까 이번 개각에 포함을 할지 아니면 좀 있다가 12월 말에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이에요. 내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하는데 시기를 저울질해서 원포인트 개각 얘기가 나오는 것은 후임 인선에도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하나 한 장관을 좀 띄울 수도 있지 않느냐. 한 장관만 이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개헌을 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관급은 아니지만 장미란 차관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스타 차관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미란 차관이 총선 출마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트넘 출신의 꾀돌이 이영표 전 국가대표팀 감독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영표 차관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개각이 말 그대로 금명간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개각의 목적은 분명히 총선 차출 또는 총선 출마를 위한 장관들을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또 하나 이 새로운 진영으로 이제 청와대 수석진도 2기 용산 2기 참모진이 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면모를 일신해서 국정을 다잡겠다. 2년 차에 임하겠다. 이런 개각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개각에 앞서서 대통령실도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특히 눈에 띄는 게 정책실의 신설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그립감을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정책실이 있었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이제 축소하겠다고 뭐 대통령실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는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금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관섭 수석이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실을 만든 것이 국정기획수석은 통과라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책수석 안에는 한 3개 정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챙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실이 사실은 업무를 조율하기도 하고 사실은 수석 간에 여러 가지 충돌되는 문제나 아니면 업무 파악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책실의 입김이 커질 것 같고요. 왕 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책실을 신설하게 되는 의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석 비서관 5명도 교체가 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인사 시기를 좀 앞당긴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부산 엑스포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3수 만에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예측을 전혀 정반대로 했다라는 게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국제사회가 뭐 치열하게 해서 이걸 이제 따내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역대 에서 보면 나름대로 어떤 정확한 데이터, 그다음에 각국의 상황들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입장들 피력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러면 정보가 제대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 밑에 예전에 잼버리 사태도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는 거는 현장에는 잘 굴러갑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현지 기자들이 가보니까 영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황급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공직사회가 지금 일선과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과 여기에 제대로 된 정보가 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예요. 즉 대통령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즉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그러면 이 정보를 왜곡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수석 비서관들은 이제 교체 시점에 대해서 교체를 한 것이지만 저는 아쉬운 거는 사실 이번에 이 비서실장이 일단 유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전반적인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지금 정책실 신설인데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윤 대통령은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관들이 몇 가지 해온 걸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뒤집어 버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 그렇죠. 69시간 문제라든지 네. 수능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장관들은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실이 지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움직여요, 이 부처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비판했던 청와대 정부, 즉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정부, 이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좀 뭔가 설명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계속 지금 대통령실이 힘을 가져가면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럼 앞으로 부처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뭔가 지시 내려오기만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 괜히 이야기했다가 대통령실 뒤집어 버리면 그다음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원칙부터 세워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는 대통령실이 주도하겠다든지 이렇게 세계야 장관들의 권한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람만 교체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윤 대통령이 초기에 해왔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원칙 이런 부분들을 뭔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에 대한 원칙과 이런 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네, 국정운영 원칙을 좀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 개편 들여다봤고요.